재밌는 뉴스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또 오늘도 영상 하나 보고 요즘 동영상이 재미 들려가지고 자, 한번 보고 가죠. క్షిపణి పరీక్షల్లో మరో మైలు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అగ్నిపై ఖండాంతర బాలిస్టిక్ 그림만 보면 아실 수 있어요. ప్రయత్నించింది. ఒడిశాలోని అబ్దుల్ కలాం దీవి నుంచి డిఆర్డీఓ అధికారులు ఉదయం 9:48 ప్రయోగించారు. నిర్దేశిత లక్ష్యాన్ని దిగ్విజయంగా అగ్నిపై ఛేదించింది. దీంతో అగ్రదేశాలైన అమెరికా, రష్యా, చైనా సరసన భారత్ నిలిచింది. 5,000 కిలోమీటర్ల దూరాన్ని అగ్నిపై ఛేదించగలదు. 이런 거 보면 누가 그 영어 공부 힘들다고 했습니까? 이거 뭐 따라 그리기도 힘든 건데 대강 보니까 뭔가 미사일을 쏜 것 같죠? 근데 미사일이 되게 크네. 예. 이게 뭔가 좀 작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뭐 차이나 뭐 외국도 들리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 미사일을 열병식에 갖고 나왔다는 건 자랑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아 뭔가 성공을 했네. 뭐겠냐면 인도가 지금 인도도 ICBM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그니 5예요. 아그니 5 이름도 웃깁니다. 근데 처음에 마군인 줄 알았는데 아그니 5가 이번에 6차 실험을 올해 1월에 5차 실험을 하고 6차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정거리는 이제 뭐 그 북한이 만든 건 화성 15호는 사정거리는 13,000이라 가지고 끝내주는 거고요. 풍계리에서 쏘면 워싱턴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한 바퀴 반 바퀴 도는 거죠. 근데 그건 북한하고 미국이 뭐니까 북한이 좀 힘들었던 거지. 인도는 13,000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도는 인도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중국, 파키스탄. 네. 근데 5,000km면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리고 중동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중동에는 많은 미군 기지가 있죠. 그리고 ICBM이 뭐가 어렵냐면요. 이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재진입 기술이 어려운데 핵 보유국보다 ICBM 보유국이 더 작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CBM 보유국이 어디입니까? 5개국밖에 없는데 자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한 나라가 어디더라? 그 생각나면 말씀드려. 그때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에 인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보통 이제 성공이라고 하면 이게 재진입할 때 온도가 한 4,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 온도를 막지 못하면 그 상공에서 핵탄두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소용없는 겁니다. 초대형 불꽃놀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핵탄두가 있는 그 내부를 온도를 50도 이하로 억제해내야 돼요. 요걸 성공하면 이제 ICBM을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북한은 사정거리는 13,000이 나오는 게 맞는데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정거리는 북한께 더 좋은데 실사용은 인도께 아그니 5가 더 나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6차면 거의 핵무기든 ICBM이든 6차까지 하면 대부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인도가 지금 UN 제재를 받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얘도 ICBM 만드는데 북한은 최고 수준의 뭐 압박이라고 하더니 왜 인도는 왜 압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각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뭐 ICBM 만들고 하는 거야. 뭐 상관없는 거야. 그냥 한반도의 긴장이 미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북한을 자극하고 압박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럼 인도는 왜 규제를 안 했니? 인도는 왜 규제 안 했어요? 다 만들 때까지. 인도는 핵도 있고 이제 ICBM도 있어가지고. 근데 인도가 가장 쏘고 싶은 나라는 파키스탄 나라로 안 치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냥 떨어져 나간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인도하고 제일 사이 안 좋은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쏘면은 미국은 땡큐지 뭐. 지금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주변으로 다 둘러싸고 있잖아. 그래서 대만을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그 인도하고 미국이 친하면 중국 뒤통수 때리기는 너무 좋은 거죠. 중국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독일이 왜 졌어요? 미국하고 소련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답이 없었던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5,000km면 미국의 본토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전역을 커버합니다. 그럼 우주주 하는 거지.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슈도 그런데 이제 자꾸 이슈가 되면 인도는 왜 놔둡니까 할까봐 그냥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인도 방송을 따서 올 정도면 보통 제가 따오면 뭐 CNN, 뭐 블룸버그, 로이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없고 뭐 힌두 타임스인가, 인디안 타임스 이런 데서 따올 정도 자료화면을 가져와야 될 정도 철저하게 모로세 전략을 하고 있어요. 보도하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게 딱 보이는 게 중국 죽이길 중국 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다.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길길이 날뛰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제일 열받죠 지금. 제가 예전에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오히려 미국하고 친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되고 있고 그리고 인도도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개발할 때 고생은 북한하고 옆에서 중국이 도와주다가 둘 사이 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중국을 다 커버가 되고 대만을 손을 잡으면 대만이 중국에서 딱 여기잖아요. 항공모함을 쓰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냥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북미 대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참 일주일 뉴스 중에 제일 웃겼던 장면입니다. 큰 편지를 받았죠. 그래서 편지를 받고 읽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물어보는데 이게 뭐 합성 아니에요. 진짜예요. 편지에 뭐라고 쓰이는지 많이 보고 싶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보고 지금 이제 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저러는 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유치할 정도로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트럼프가 언론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지금 막 궁금해 미치려고 하잖아. 그냥 자기만 그걸 볼 수 있고 얼마나 재밌게 약 올리는 거지.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요? 뭐 당연히 많이 보고 싶지. 근데 이게 16분 동안 이러고요. 길 가다가 가다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이 양반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되게 순수한 사람이죠, 그죠? 순수한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 뭐. 이제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아침 9시 우리나라 저 10시라 그러죠. 열심히 이게 그냥 안 자고 봐야 되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번 주는 또 제가 2주의 차트 해보는 게 나스닥이에요. 캡처를 하고 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 더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2월 달에 이제 전 세계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우존스나 S&P는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다우도 26,000까지 갔다가 오늘 올라도 25,000 얼마였으니까 아직 1,000포인트 이상 남았는데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출발은 애플이 2% 오르면서 애플은 조금만 있으면 1조 달러가 됩니다. 정말 이제 세계 1인 거는 예전부터 그랬는데 1조 달러면 이제 웬만한 나라죠. 웬만한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 GDP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근데 상승세로 보면 넷플릭스가 또 끝장납니다. 요즘 주변에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 넷플릭스 계정 공유해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넷플릭스 좀 초기 가입자거든요. 그때는 한국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스탠딩 코미디 보려고 넷플릭스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유재석도 거기서 이제 예능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재밌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참 이게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는 말이 일단 2월 달에 처음에 한번 급락한 게 뭐예요? 미국 금리가 3%를 히트하면서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증시가 꺾일 것이다. 일단 돈이 쭉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좀 돌아오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두 번 빠졌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이머징 채권에서 돈 빠지고 유럽에 이탈리아가 지랄을 하니까 또 유럽에서 돈 빠지고 근데 이 돈을 놀릴 수가 없으니 그래도 살 거는 넷플릭스, 애플 뭐 이런 거밖에 없네라고 해서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미국이네. 그게 달러 스마일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스닥 중심이에요. 미국도 다우나 S&P보다는. 근데 여기서 뭐 얼마까지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뭔가 투자 판단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정거점이죠. 지금 정거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이제 7,637이 정거점이고 요거 찍을 때가 7,597이었는데 지금 7,600 거의 7,70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찍을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이 터미널 캡처하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그냥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 그럼 정거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파했다가 전 저점 있죠. 한 요 정도나 요 정도를 하회하면 이제는 이제 그게 불꽃이 돼서 내려갈 가능성이 없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 저점이 정고점보다 위에 있으면 추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그러려면 그림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포지션은 조금 작은 편이고 실제로 미국이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왔으니까 이머징이나 유럽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걸 보고 판단해서 유럽 비중 혹은 이머징 비중에서 약간 미세 조정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고 뭐 펀드 비율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거는 아예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냥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그때 그걸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늘 마지막에는 좋은 한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찰리민 거 요즘 자주 나오는 아저씨죠. 워렌 버핏이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오랜 파트너인 찰리 민거의 얘기로 오늘 마무리할 건데 사실 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뭔가 몰랐던 거 뭐 이런 거를 더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대원칙을 잊지 않고 지키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매수는 그냥 뭐 좋아 보이면 매수할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원칙이 중요한 게 중요한 보통은 이제 살 때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초보들이에요. 뭐 재무제표에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진짜 원칙의 문제는 손절할 때 원칙입니다. 예. 이게 이익 실현할 때야 뭐 어째 돈을 버는 거니까 좀 쉬운데 손절할 때는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빠져서 손절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미리 자르려고 하면 돌아올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참 원칙이 문제가 이제 손절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조금 반응이 좀 안 좋아, 그 대처가 좀 나빴던 것도 그때 과대낙폭이라고 해서 원칙을 좀 이렇게 비껴나가서 했다가 조금 이제 힘든 시간을 조금 한 달 정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건 찰스민과 얘기한 거 제가 금방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것을 항상 기억하는 데서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하기보다 더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하는 거죠. 저도만 해도 이게 투자를 하고 뭐 이걸 하면서 그때그때 매번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세 번 이상 그게 절감하게 되면 이제 원칙에 올라갈 수 있는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때만 보고 잊어버린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리와인드를 많이 하려고 제가 그래서 지금 그 관련 뭐 글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나름 이것들을 다시 예전 거를 다 뒤져가지고 다 이제 태그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뭐 명백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원칙이라는 건 아직은 여러분들이 세우기엔 투자의 원칙을 세우기에는 경험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이제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휴황을 한번 하고 이제 선거도 선거지만
그 북미 대화 결과를 한번 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좀 깊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는 휴강을 해서 한 주 쉬었다가 또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짧게 그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카페에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건 이제 그런 형태. 그때는 이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볼까 하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미업 보시는 분들 꼭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